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말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도 충돌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물론이고, 리박스쿨 논란을 뻔히 알면서 저러는 거냐, 본인도 리박스쿨이라는 거냐, 이런 의심과 항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민석, 초기 독재 불가피했지만 박정희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 해내. 자, 이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재래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해요. 김민석이요, 박정희에 대해서 불가피한 독재, 스마트한 독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친일파의 논리와 너무나 똑같은 뉴라이트 역사관, 리박스쿨 역사관 그 자체 아닙니까? 민주당의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죠.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정보화, 이재명의 첨단화라는 큰 산을 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쏙 빼버렸어요. 박정희, 김대중, 이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혹시 김민석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통성입니까? 지금 엄청난 힘을 내고 있는 방산 있죠. 이게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래를 보는 인식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초석을 쌓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건데, 김민석에게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가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죠. 자, 김민석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초기에는 유치산업의 시기였기 때문에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독재했던 나라들은 크게 무식한 독재자와 영특한 독재자의 경우로 나뉘는데, 우리는 독재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다. 그런데 독재적 한계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하는 걸 국가 방향으로 제시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 때문에 산업이 발달했다, 이 주장하고 다를 바가 없는 뉴라이트 친일 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식입니다. 이게 제3의 길입니까? 구조적 다수를 위한 정치가 이겁니까? 자, 이 보도를 한 언론사, 작은 언론사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2017년 대권 도전을 선언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경제 발전과 근대화에 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런 논리라면 일제가 한국을 침략해 철도를 깔았으니 공이 있다고 하고 성격 좋은 강도에게는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하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박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경제 발전도 잘했다고 볼 수 없다. 공과의 비율을 따지지 말고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 이런 말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다고 합니다. 김민석은 박정희에 대해 불가피한 독재, 스마트한 독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당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김민석과 이현주가 아삼육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제야 납득이 됩니다. 리박스쿨, 뉴라이트 역사관에 동의하는 사람이니까 이현주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어떤 민주당이 될지 겁이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김민석을 포기해야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죠. 네. 대통령이 또 X에 정청래를 미친 듯이 까고 있는 김보민가요?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한 그 사람 팔로우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참질 못해요. 조급해.
아주 조급해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지,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김민석의 스마트한 독재자 발언은요, 너무나 심각한 발언이에요. 이게 또 말실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터뷰 중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한 연설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의 적자를 자임하면서 전당대회 선거를 뛰고 있으면서 박정희에 대해서 스마트한 독재자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요,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박정희는 스마트한 독재자여서 김대중 대통령을 스마트하게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정적을 암살하려 한 독재자입니다. 그 정적이 누구냐? 자신이 존경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그런 작자를 스마트한 독재자, 불가피한 독재 운운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박지원 영감님, 이래도 김민석을 밀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능욕하고 있잖아요. 그런 김민석에게 줄을 서고 있는 박지원 영감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긴 압니까?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권력 욕심에 김대중 대통령 능욕하는 사람에게 줄을 설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김민석은 이런 사람이에요. 김민석은 진짜로 이낙연의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김민석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진짜 대단한 인간이에요. 절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역사관을 가진 정치인이 김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힘에서 정치하면 환영받고 대권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박정희를 저렇게 인정해주면 국힘에서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김민석급이면 대권주자 바로 되지 않을까요? 강력 추천합니다. 김빙삼옹, 김민석 씨가 정권 재창출을 이룬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고 그걸 하지 못한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했구나. 이런 적이 있죠. 즉 김민석이 보기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은 성공한 대통령이었겠구나. 자, 김민석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권 재창출 못했잖아.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 돌려서 얘기하다가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와 버린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재창출 실패, 문재인 정권 재창출 실패, 성공한 대통령 아니야. 자, 노무현과 문재인의 평가 절하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더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김민석의 한계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스마트한 독재자 박정희까지 가버립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을 지우면서 DJ의 적자라고 감히 자임해놓고 거기다 두 분 대신 박정희를 집어넣는 사고방식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무현, 문재인의 이름을 언급 못하고 대신 박정희를 끼워넣는 후보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민주당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박정희에 대해서 불가피한 독재, 스마트한 독재자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정말 너무 위험한 인간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관, 리박스쿨, 뉴라이트, 친일파들의 생각과 거의 똑같잖아요. 이런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를 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좀 이상한 게 일제히 이번 선거를 이중당적, 신천지 이런 걸로 몰아가는 누군가의 어떤 그 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김민석 의원이 이중당적과 신천지 뭐 뿌리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지금 와서 이제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복기를 해보면 과거에 김민석이가 총리에 있을 때 일련의 어떤 이현주 리박스쿨 이런 문제들이 다 그 김민석과 이현주의 어떤 문자로 예상되는 그런 문자들이나 김현과의 문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배우가 다 김민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김민석이 아닌 것 같아요. 김민석도 제가 보면 바지야. 이 뒤에서 진짜 이 전당대회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가 보면 김용과 정진상으로 보여요. 저도 이게 배우가 전부 총리실에서 이걸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근데 김민석도 제가 보니까 느닷없이 신천지 이중당적 이거는 하바리 유튜브들이 시작했던 프레임인데 이걸 김민석이 이번 당대표 공약같이 이중당적과 신천지를 찾아내겠다. 이게 그러면 더민혁 그 배우에는 더민혁이 있고 정진상 그래서 요즘 갑자기 김용이 설치고 이게 과거 송가역들 중심으로 하는 유튜브들과 이 성남파들 그 정진상과 김용이 전면에서 이 전당대회를 지휘하고 있구나.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제 과거의 손가역들 그 뉴 이재명이라고 이름만 탈바꿈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지금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더티한 전당대회는 처음 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당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고 저쪽 애들은 몰려다니면서 오늘 또 김민석 후보님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 오늘 김민석 실망했어요. 오늘 4시에 어떤 전국 지자체 회장들이 모여갖고 당대표 그 어떤 입장문을 듣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 그래서 당대표 후보들 정견 발표가 있었어요. 그거에 오늘 4시였거든. 4시였는데 갑자기 김민석이 2시인가요? 그 자기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백문백답인가 뭐 그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송가역들 유튜버들 전부 와갖고 이따가 다 모아놓고 정청래 입당할 때 그거 비난하라고 한 거밖에 더 됩니까? 그래요? 지지하는 유튜버들 전부 모아놓고 2시에 백문백답하고 4시에 이동해갖고 정견 발표할 때 그 정청래 따라가갖고 비판하라 그거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더티하더라고요 하는 짓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할게요. 이게 아마 저것들은 정청래 대표 개망신 주는 게 목표 같아요. 이게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당원 그리고 권리당원으로서 그리고 지지자로서 이렇게 전당대회가 이끌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쌍한 우리 당대표 우리 후보 정청래 후보를 우리 시민들이 보호해 줍시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일정이나 앞으로 그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전당대회 때 저런 강진구 일당들이나 저 명품 쳐받은 저 강진구 일당들이나 그 하바리 유튜버들이 옆에 붙어서 안 봐도 뻔하게 정청래 대표 물고 뜯고 망신 주려고 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정청래 경호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뜻이 있는 유튜버분들은 정청래 대표 옆에 쓰고 우리 시민들이 정청래 대표 입장부터 퇴장까지 시민들이 좀
잘 가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와 주시고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 분명히 방해하려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응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따라다녀도 되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정청래한테 무슨 신천지 그런 개소리하는 애들 여러분들이 끌어내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이제 밖에서 이제 텐트들이 천막이 쳐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응원전이 펼쳐지고 그럴 때 싸우지들 마시고, 김민석 후보가 와도 여러분들은 품위를 지키셔서 김민석 화이팅 외쳐주시고, 송영길이 와도 족발 이렇게 해주고, 정청래 대표 오면 뜨겁게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그러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우리라도 좀 품위를 지키는 전당대회를 좀 만들고, 쟤네들 같이 정청래 악마화 시키고 망신 주려고 하는 저런 전당대회가 있으면 이거는 너무 더티해요. 이렇게 해갖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진짜 당 거의 쪼개질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제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사실 제가 좀 은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늘 현장에서는 좀 빠지고 싶었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정청래가 당하는 걸 보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청래가 당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정청래 결사대를 만들어서 정청래에게 어떤 정당하지 않은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가 정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에게 어떤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제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나랑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사실 제 살 깎아먹기잖아요. 이것도 전당대회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조롱과 모욕, 혐오가 난무하는 이런 문화가 이게 성가역 문화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베 같은 짓들을 일삼았던 송가역 출신들, 그 송가역 출신들이 느 이재명으로 탈바꿈해서 그들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덥고 좀 힘드셔도 이번 전당대회 때 충청도에서부터 하는 거 다 따라다니면서 저 또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저희가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밖에 텐트를 쳐놓으면요, 제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전부 모여 주셔갖고,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그 충청도면 충청도, 대구면 대구, 뭐 경상도면 경상도, 호남이면 호남, 그 지역에 제가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 우리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지역에 오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꼭 같이 오셔갖고, 우리는 클린한 깨끗한 우리 전당대회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갑시다. 거기서 오버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거기서 오버하면 제가 좀 처리할게요. 저는 참다 저것들이 선을 딱 넘는 순간 저는 제 방식이 있어요. 제 방식대로 처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정청래 우리 응원하고 정청래 대표가 위축되지 않게, 이게 시민들이 많이 나와 주셔야 돼요. 왜 그러면 쟤네들이 워낙 더티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정청래 꺼져, 정청래 사퇴,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후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응원하고 또 안에서 정견 발표할 때는 더 그 자리를 메워서 정청래 크게 외쳐주시고, 우리 청대 형이 또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저는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요, 두드려 맞는 사람 편을 들지 저렇게 다구리 치는 사람들 편 들지 않습니다.
예. 진짜 민주당 우리 전통적 지지자들은요 저렇게 다구리 치는 거 못 보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 부산 분들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머릿수는 훨씬 이기고 뜻있는 정상적인 유튜버들이 그래도 요즘 많이 눈에 보이죠. 저 뉴 이재명 따라다녔던 애들은 그냥 꼬라지가 성가역이고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축제로 만들려고 했던 우리 많은 시민들이 있으니까 제가 정청래 가는 곳마다 이번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주말마다 하잖아요. 제주도까지 다 따라가서 제가 여러분들 응원할 수 있게끔 할게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 돼요. 앞에 날라오는 화살은 내가 맞을게. 제가 알아서 다 할게. 여러분들은 오셔갖고 정청래 뜨겁게 응원해 주세요. 우리 라이브 24님도 굉장히 깨어있는 우리 민주신보의 소중한 그 유튜버이신데 항상 어디 가실 때 같이 와갖고 응원 좀 해주세요. 제가 시민들과 제가 할 역할이 있고 또 홍보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이렇게 혼자 당하는 거는 못 봐요. 저는 그런 거 못 봅니다.